우리 이 회전운동에서 단진자와 물리진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도르래 공부합니다. 이 도르래를 우리가 지난 6강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죠. 근데 6강에서는 도르래의 역할이 그 줄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습니까?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없어서 줄이 위에 지나가더라도 도르래는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르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회전 운동을 배웠기 때문에 도르래가 회전하는 경우도 우리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도르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도르래에 감긴 줄, 또 도르래에 줄이 감겼습니다. 그 감긴 줄에 물체가 매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도르래가 있는데 이 도르래에 대해서도 우리 이 회전 그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도르래의 정보를 알아야 되죠. 특히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관성 모먼트가 필요하죠. 우리 도르래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르래의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관성 모먼트가 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도르래의 회전 반지름, 레디어스 자이레이션이 있었죠. 그걸 K라고 한다면 관성 모먼트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까? I는 MK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도르래에다가 물체 하나만 연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지금 이 줄은 도르래에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줄과 도르래가 미끄러질 염려가 없이 줄이 내려오면 도르래가 반드시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야 되죠. 먼저 작용하는 힘 중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mg, 중력, 이건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렇죠. 연지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또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물체는 당연히 장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은 줄 안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작용합니까? 네, 여기에 도르래를 줄이 잡아다니고 있으니까 도르래에 작용하는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런 도르래 문제에서는 우리 항상 줄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다. 줄의 질량은 0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줄이 이렇게 쓰면 줄 양쪽 끝에서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의 크기는 항상 같다고 우리가 놨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준계를 정하는 것이죠.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지금 1차원 문제니까 병지 운동도 1차원이고 회전 운동도 1차원이니까 플러스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 도르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편하겠죠. 이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어떻게 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정하면 계산이 편하고 못 정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질 뿐이죠. 그리고 이 물체가 내려오면서 도르래가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것도 서로 연결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의 플러스 방향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그게 플러스 방향이면 이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역시 플러스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체에게는 병지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지 운동 방정식은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밑에 것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mg. 그 다음에 장력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mg 마이너스는 ma. ma 앞에다가는 부호 안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이 식에서부터 a를 구하면 a의 부호가 구해지는 거죠. 자, 이걸 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르래에 대해서도 또 구해야 되겠죠. 도르래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토크는 I알파죠. 토크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장력에다가 회전축에서부터 거리 R을 곱한 게 되죠. 그래서 RT는 I알파.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어요. 근데 얼핏 보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여기 장력 모르는 거고 가속도 모르는 거고, 이 알파는 뭡니까? 도르래의 각가속도죠. 이 각가속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모르는 게 세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의 식으로는 못 풀 것 같지만 사실은 알파하고 A는 독립이지 않습니다. 다시 구속 조건이 있죠. 어떤 구속 조건이 있냐면, 이 줄이 1m 내려가면 도르래에서도 도르래가 1m 이렇게 회전하죠. 그래서 그게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또는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무엇이 성립하냐면 항상 알파는 R분의 A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알파짜리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I R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T하고 A 두 개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일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바로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A만 남았으니까 이 식을 일식에 대입해서 T를 소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만 나오니까 A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이렇게 떡 구했습니다. 그러면 T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T는 3식을 2식에 대입하면 여기 RT 그랬으니까 여기 T에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T는 여기 T는 IR 제곱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IR 제곱분의 I 하고서 여기 A 구한 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R 제곱분의 I가 있으니까 요건 조금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장력도 우리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관성 모먼트를 무엇으로 표현하면 편합니까? 네, 회전 반지름으로 표현하면 편하죠. 그래서 회전 반지름이 K라고 했고, 그러면 관성 모먼트가 MK 제곱이니까 우리 가속도 구한 거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I를 MK 제곱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뭐 M 같은 거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 1 더하기 R 제곱분의 K 제곱분의 1G 이렇게 되죠. 가속도는. 그리고 장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했는데 요거 I는 MK 제곱 할 것 같으면 M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답을 구한 게 잘 구했나 이런 거 보는 걸로는 우리 간단하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K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가 0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관성 모먼트가 없어진다는 거죠. 저 도르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K가 0으로 가면 A는 G가 되죠. 그래서 도르래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냥 어때요? 자유낙하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K가 0인 경우에 자유낙하가 되면 장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저거 없으면 위에 도르래가 없으면 장력은 그냥 0 되겠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K 0 대입하면 분모가 요게 무한대가 되니까 T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잘 됐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계산은 안 했지만 K가 굉장히 커지면 K가 굉장히 커진다고 하는 건 도르래가 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가 굉장히 커지면 분모가 0이 돼가지고 가속도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K가 굉장히 커지면 장력은 그냥 여기 줄에다가 저 물질 집어넣을 것 같으면 mg 되죠. 여기 K가 굉장히 커지면 요게 0이니까 mg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극한적인 경우를 이제 대입해 봐가지고 우리 계산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요거 조금 복잡한 거. 여기는 좀 도르래에다가 줄을 감아놨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책상 위에다가 물체를 놔두고 도르래로 연결한 물체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르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책상 위에다 도르래를 이렇게 걸쳐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르래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성 모먼트는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전 반지름, radius of gyration은 K라고 하면 아까나 마찬가지로 I는 MK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다가 두 물체를 줄로 연결했습니다. 도르래를 거쳐서 어떻게 연결했냐면 여기다 이렇게 여기도 물체 하나 하고 저기다 물체 하나 이렇게 연결하고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책상과 물체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찰이 있으면 뭐만 하나 더 있으면 됩니까? 마찰력,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만 하나 있으면 되죠. 그러면 도르래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도르래에 대해서는 질량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도르래의 질량이 M1과 M2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보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 M2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M1에도 중력이 작용하지만 요게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데는 영향을 안 주죠. M1의 중력 작용하는 거하고 수직 항력 작용하는 건 상쇄돼서 없어지고 M1의 수평 방향 운동, 다시 말하면 M1과 M2 운동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M1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냥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은 어떻게 됩니까? 장력은 M1에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그 M2에는 위쪽으로 작용하는데 이 두 장력이 같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을 필요가 없죠. 전에는 어땠냐? 전에는 도르래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도르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도 T1과 T2가 같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르래가 돌아갈 것 같으면 그때는 T1과 T2는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장력이 어떻게 되냐면 요 도르래에도 이제 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르래에 작용하는 장력이 저 위쪽에 작용하는 장력을 T1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작용하는 장력을 T2라고 하면 저 T1은 저 왼쪽 T1과 같고 T2는 아래쪽 T2와 같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조건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냐면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정해야 됩니까? 플러스 방향. 이거 이제 우리가 기준계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준계를 정하려면 여기 M1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 정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플러스 방향을 정하면 도르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물체에 대한 병진 운동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는 힘이 뭐만 작용합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T1만 작용하죠. 그래서 T1은 M1A. 두 번째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방향이 M2G죠. 그래서 M2G 빼기 T2는 M2A. 그 다음에 이제 도르래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이 있겠습니다. 도르래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토크가 두 개니까 이 토크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요 T2에 의한 토크는 플러스 방향이고 T1에 의한 토크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RT2 빼기 RT1은 뭐가 됩니까? I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하고 A하고 사이는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줄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부터 알파는 R분의 A를 여기서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식은 요거 지금 T1, T2가 여기 앞에 R이 있으니까 R로 양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삼식이 이런 사식으로 되는데 그럼 요 세 개의 식 이 세 개의 식에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T1, T2, A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I는 MK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관성모멘트를 그렇게 표현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가속도를 제일 빨리 구할 수 있을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 식을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T1, T2가 싹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런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과 2식과 4식을 더했더니 장력은 다 없어지고 가속도만 이렇게 남아서니까 우리 가속도 쉽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에 구할 때 우리 I에다가는 MK제곱을 대입해가지고 자, 이런 형태로 이미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가속도를 구했으면 T1과 T2는 1식과 2식 가지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5식을 1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네, 여기다가 A자리에 이거 그냥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력 T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식을 2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M2G-A 하니까 네, 요 T2를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어떻습니까? 우리 K가 만약에 여기도 이제 그 극단적인 경우를 해가지고 답이 제대로 나왔나 보는 겁니다. 만약에 K가 0이라면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 도르래가 없다면 이 도르래가 없는 문제 아니 도르래가 없는 게 아니라 도르래가 돌아가지 않으면 없는 거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T1과 T2가 같았죠. 그래서 도르래가 돌아가지 않으면 가속도는 우리 앞에서 한번 구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요거가 0이 됩니다. 요 부분이 0이 되게 이제 가속도 여기도 있죠. 이것도 0이 되게 그래서 가속도는 M1 더하기 M2분의 M2G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가속 요 부분이 없으면 K가 0이 되면 T1과 T2가 어떻게 됩니까? T1과 T2가 같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가 잘 풀렸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투드 기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투드 기계는 뭐였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도르래가 있으면 도르래 양쪽에 물체가 매달린 거죠. 그래서 여기 도르래를 먼저 그립니다. 도르래 이렇게 생겼으면 도르래에 대한 정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량 라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 라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는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전 반지름은 K라고 하면 아까처럼 그러면 I는 MK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물체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겠습니다. 두 물체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두 물체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두 물체의 질량을 M1, M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됩니까? 작용하는 힘 이제 구해야 되죠. 그러면 맨 먼저 무엇입니까?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M1죠, M2G. 그 다음에 또 두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이 있겠죠. 요거 T1, T2. 이 도르래가 지금 돌아가니까 T1과 T2가 같을 필요가 없죠. 도르래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옛날 풀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T1, T2
T2가 같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요 장력이 이 줄이 도르래도 잡아다녀야 되죠. 도르래가 지금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양쪽의 장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도르래에 작용하는 장력은 T1, T2인데 여기 줄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저 왼쪽은 장력 두 개가 같고 오른쪽도 장력 두 개가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을 다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나오죠. 기준계 정해야 되겠습니다. 기준계도 일관되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이때는 이런 에투드 머신 풀 때는 사실 둘 중에 질량이 어떤 게 큰 게 질량값이 주어졌다면 질량이 큰 놈이 내려가는 쪽을 플러스로 정하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면 나중에 답이 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M2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정하면 M1은 위로 올라간다고 플러스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도르래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M2는 플러스 방향이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물체에 대한 병진운동 방정식을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물체는 위쪽이 플러스니까 T1이 플러스죠. 그래서 T1 마이너스 M1G는 M1A. 우변에는 부호 안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가속도 있는 쪽에는 부호 안 붙이고 답이 구해지면 가속도의 부호가 정해진다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힘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M2G 빼기 T2는 M2A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래에 대한 운동 방정식, 회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지 되죠. 그러면 회전 운동 방정식은 토크인데 어떤 걸 먼저 씁니까? 플러스 토크를 먼저 쓰죠. 어떤 게 플러스 토크입니까? T2에 의한 것이 플러스 토크죠. 그래서 RT2 빼기 RT1은 I알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알파가 나왔는데 알파하고 A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줄의 길이는 일정하다 그래서 알파는 R분의 A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삼식도 양변을 R로 나눠가지고 그냥 T만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그래서 T1 T2는 R 제곱분의 IA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책상과 도르래에 있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1식과 2식과 4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더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장력이 전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1식과 2식과 4식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만 남았습니까? 가속도만 남았죠. 그래서 이 가속도만 딱 구할 것 같으면 이런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5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식 놔두고 장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가속도를 1식에 대입하면 T1이 나오고 2식에 대입하면 T2가 나오니까 5식을 1식에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했더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식에다 대입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본다면 우리 어떤 걸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K가 0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가만 봤더니 T1과 T2가 어디만 다릅니까? 가만 봤더니 다 똑같고 뭐만 다릅니까? 요거 다르죠. 요거만. 그리고 만약에 K가 0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T1과 T2가 같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여기도 요 가속도도 K가 0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도르래의 이 회전 운동을 고려하지 않고 구한 가속도가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르래 문제 예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 정도 들었으면 도르래의 회전운동 포함한 거 전부 다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도르래가 회전운동 적용할 때 특별히 우리가 고려해야 했던 것만 한 번 더 이제 한번 되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도르래의 회전운동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먼저 우리 도르래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때야 됐습니까? 도르래 양쪽에 걸리는 장력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도르래의 각가속도가 0이 아니면 도르래가 돌아간다, 그냥 무조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르래가 만약에 등 각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일정한 각속도로 돌면 그러면 도르래 양쪽의 장력이 같습니다. 그런데 각가속도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양쪽의 장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르래하고 줄 사이에 마찰이 없다든가 또는 도르래의 각각 속도가 안 변한다든가 그러면 양쪽을 잡아다니는 장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르래까지 있으면 물체가 3개가 있는 걸 물체가 풀어야 되죠. 그리고 기준계는 각 물체마다 정하는데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플러스 방향을 일관되게 정해야지 편리하죠. 만약에 일관되게 정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멋대로 정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거를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각속도하고 선속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까? A는 R 알파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적용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했더니 어떻습니까? 도르래하고 줄 사이가 이제 마찰이 있어가지고 도르래가 이렇게 돌더라도 회전 운동을 고려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별로 문제가 뭐 어려운 거 없이 잘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전 운동을 포함한 도르래 문제 완전히 잘 이제 이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치의 회전 운동에 대한 거 계속 더 공부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